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4일 화요일 아침 10시 57분입니다. 어젯밤에 미국 증시를 좀 늦게까지 보다 잤더니 늦잠을 또 굉장히 늦게까지 자버렸습니다. 시작이 좀 늦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미국 마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하게 마감했죠. 혼조하게 마감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거를 뭐 하락으로서의 의미 그런 걸 찾을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건 사실상 이제 상승 마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 빠졌다. 혹은 하방 경직성을 오히려 더 강화했다, 지지력을 더 강화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분봉이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분봉들 상황을 보시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다중바닥형, 그죠? 분봉상으로도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나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S&P도 뭐 다중바닥형 만들고 이렇게 하방 경직성 만들면서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래쪽으로서의 의미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단 시장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움직임이 근데 약간 좀 다이나믹했죠.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장중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이랬는데 시간 순서대로 좀 간단하게 어떤 일들이 이렇게 시장의 변화를 만들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갈까 합니다. 일단 맨 처음에 시장은 분위기가 안 좋게 출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개파락 출발했고요. S&P하고 나스닥 둘 다요. 안 좋게 출발을 했죠. 안 좋게 출발하신 이유는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다시피 국제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감산 이야기를 했고 오펙에서 그 때문에 이제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고 국제유가가 급등하니까 당연히 인플레 우려, 긴축 우려가 나오면서 맨 처음 시장은 요즘에 완화 기대감으로 시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완화 기대감이 일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안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 긴축 우려 완화, 이 어떤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강하고 시장이 추세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개파락 출발했지만 계속해서 시장은 좀 올라가려고 했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시장이 탁 무너졌냐면은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고 나서부터 좀 시장이 좀 흔들했습니다. 요거 보시면 됩니다. 어젯밤 시장에 뭐 특별히 다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슈는 없었고요. 미국 제조업 지표들이 좀 영향을 미쳤는데 사실 이것도 평상시에는 별로 영향을 좀 잘 안 미칠 수 있는데 어젯밤 이것 때문에 시장이 좀 흔들렸다라는 거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게 좀 안 좋게 나왔다. 뭐 이게 어느 정도 좀 충격적으로 나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긴 있겠죠. 그래서 요 지표를 보고 시장이 좀 흔들리더라라는 거예요. 보시면 제조업 PMI들인데요. 전부 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죠. 빨간불이라는 거는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뜻이고 PMI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것은 뭔가 경기가 안 좋다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단 하나도 좋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 좀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장이 이 재료가 나오고 나서 일단 좀 이 재료가 나오고 나서 하락을 하긴 하더라 이런 모습을 좀 봤습니다. 실제로 좀 몇몇 지표는 굉장히 좀 심각한데요. 별 3개짜리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ISM 제조업 지표인데 이 47이 예상치였는데 46.3 나왔단 말이죠.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낮은 값이냐를 한 번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번에 지금 46 나왔단 말이에요. 46.3 나왔는데 이 값은 웬만한 역사상 이 준위기 상황에 해당할 정도로 좀 낮은 값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시장은 좀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낮은 값이 나오긴 했습니다. 지금 은행도 흔들흔들하고 있고 준위기 상황 정도가 된다. 위기 상황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도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할 수 있는 생각은 과연 지금 주식시장이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으로만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맞냐? 우리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혹은 그죠? 외환시장이나 채권시장은 어느 정도 그 경기 침체 우려 가능성도 가격에 반영을 하고 그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주식시장은 너무 이런 우려를 쌩까는 것이 아니냐,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저 제조업 지표가 저 PMI 지표들이 나오고 나서도 사실 주식시장은 계속 오르긴 했어요. 분봉상으로 좀 자세히 보시면요. 30분봉인데요. 이때가 이제 미국 증시 개장했던 때고 이 다음 봉 여기는 이 봉에서 제조업 지표들이 나온 겁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제조업 지표 나오고 나서도 한동안 조금 더 올랐어요. 조금 더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 시장은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일단 좀 탐욕적인 생각을 좀 하더라는 겁니다. 제조업 지표 딱 저렇게 안 좋은 걸 나온 걸 보고 시장이 가장 먼저 했던 생각은 야 봐라 경기가 안 좋네. 그러면 또 유동성을 공급하겠네. 또 이 생각으로 또 시장은 또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지표 나오자마자는 일단 올랐지만은
그 뒤로 일단은 어느 정도 좀 하락을 좀 되돌리기도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잠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되돌리면서 야 이거 그래도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있는 거 아니냐? 국제유가도 오르고 제조업 지표도 안 좋고 그러면은 주식시장도 조금씩은 좀 우리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처음으로까지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의미 있는 좀 반응을 그 뒤로 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드린 겁니다. 제조업 지표 보고 나서 약간의 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를 하기 시작했다. 그 때문에 시장이 일단은 한번 하락을 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이제 탐욕스러운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결과적으로 장 마감까지 가서 보니까 야 경기 침체 우려보다는 역시 제조업 지표 안 좋게 나온 건 아직까지 유동성의 공급으로 보니까 아직도 좀 그 시장의 호재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증시는 올라서 마감을 했죠. 결과적으로는요. 뭐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그 주식시장이 어제는 조금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을 좀 보이긴 했었다. 장중에 잠깐요. 그래서 장중에 잠깐 보시면 그 제조업 지표 나오고 나서 이 나스닥인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여기 있는 이 자리가 이날 미국 증시 그 시가였단 말이죠. 시가를 붕괴시키는 등 강력한 매도세가 좀 장중에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 사실 어젯밤에 이 봉 보고 나서 일단 하방으로 좀 진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보다가 피곤해서 알람 맞춰놓고 자고 뭐 일어나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또다시 일단 한 번 더 포기했죠. 이게 보니 오늘이 아니구나.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어젯밤에 잠깐 이 자리에서 좀 진입했다가 이 자리쯤에서 적당히 좀 팔고 나와버렸죠. 그래서 피곤해갖고 오늘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게 됐고 하여튼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었는데 장중에 이거 금방 극복해버리고 다시 시장은 오르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여기서 하방 경직성 강화했다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쌍바닥 만들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가 딱 봐도 어느 정도 좀 중요한 저항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종가상으로 해서 그 중요한 자리를 살짝 돌파한 척 하는 등 굉장히 강한 모습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는 지금은 어젯밤 잠시 급등으로 인해서 좀 비리비리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분명히 굉장히 강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이 경기 침체 각종 경기 침체와 관련된 이런 거는 전혀 반영할 생각이 일단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어제 잠깐 주춤했던 거는 지난 3거래일 동안 급등을 결과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눌림의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아직까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은 잘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아래쪽으로 보는 그런 신호는 없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젯밤에 그렇게 움직일 생각은 아니었는데 장중에 갑자기 그냥 이제 텔레비전 보면서 편안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지표 나오고 나서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하니까 잘하면은 이거 고점을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한번 하방을 살짝 진입을 해봤던 거죠. 그래서 괜히 잠 못 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여튼 지금 결과적으로 안 좋게 됐는데 네, 하여튼 어젯밤에 뭔가 신호가 보이는 듯 하길래 진입을 했었으나 결과적으로 그 신호가 장막판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다시 일단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사실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사실 기분이 안 좋은 게 돈을 조금 까먹었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잘 거를 괜히 진입해갖고 진만 뺐다고 그래서 사실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좀 괜히 헛고생했다라 생각이 돼서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고 S&P도 보시다시피 잘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은행주들 장 초반에 좀 잠깐 흔들리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지수 올라가면서 좋게 마감을 하고 있다. S&P도 S&P도 보시면 요즘 이제 중요한 저항 부분까지 거의 다 오긴 왔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매물대의 영향을 받는 구간인데 하여튼 여전히 아직까지 매물대 영향 이런 거는 잘 안 보이는 모습이고 일단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어젯밤에 저처럼 괜히 열정적으로 움직였다가 하여튼 피곤해질 수만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일단은 지켜보고 조금 좀 여유롭게 움직이는 플레이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미국 증시는 일단 잘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증시도 살짝 조정 나왔습니다. 독일 증시도 살짝 조정. 왜냐면 어젯밤 워낙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살짝 조정 정도 나올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독일 증시 잠깐 마감한 거 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이 중요한 저항이 어디죠? 여기 중요한 저항이 여기였고, 저항을 앞두고 뭐 보시다시피 급등을 좀 했었고, 더 가더라도 조정이 필요한 자리에서 조정을 한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저거를 그 하방 베팅의 근거로 물론 볼 수는 있지만 저걸 하방 베팅의 근거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다른 것도 살펴봐야겠죠. 뭐 환율하고 뭐 금리하고 이런 거 살펴보면 됩니다. 자, 이거 달러 인덱스인데요. 결과적으로 어젯밤에 잠시 안전자산 선호할까 하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다시 아니다. 계속해서 완화 기대감이다라는 그런 스탠스로 흘러갔죠. 그래서 달러는 다시 일단 하락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드렸다시피 달러가 여전히 이 전저점이란 자리, 지지력 이런 자리를 아직까지 좀 많이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여기까지 좀 많이 남았죠. 이렇게 보시면요, 좀 많이 공간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중바닥형 만드는 과정일 수 있다. 또 그리고 어젯밤 하락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일단 잘 죽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넘어가야 가는 거고 붕괴시켜야 아래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여기 와서 지금 계속 달러가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발발발 떨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 지난번에 달러가 공격적으로 빠지던 때와는 분명히 지금의 흐름은 다르긴 합니다. 빠지긴 빠지더라도 차분하게 빠지고 있고 어딘가에 일단 믿을 구석이 한 군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달러의 움직임 잘 보긴 해야 된다. 달러가 죽긴 죽더라도 일단 버벅버벅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잘하면은 지금 이미 달러 인덱스는 혹은 뭐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네, 어느 정도 이제 그 경기 침체 우려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일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달러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긴축 완화, 통화 정책 완화 기대감으로 계속 아래로 가야 되냐, 아니면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이제 안전자산으로서 달러가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냐를 고민하고 있는 지금 그 정도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직 달러의 움직임에 관해서 뭐 아직까지 어떤 결론을 낼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금리들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떨어진 건 명확하죠, 그죠? 일단은 물론 그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긴축 우려가 살짝 있긴 했으나, 저거는 일단 국제유가가 장중에 더 막 올라가면서 긴축 우려를 자극시켰던 건 아니고, 국제유가는 보시면 하루 종일 80달러였어요. 어제 분봉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분봉 잠깐 보시면 갭상승 출발해서 어제 하루 종일 이 자리에 있었다고요. 하루 종일 이 자리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80달러에 있었기 때문에 뭐 추가로 긴축 우려 이런 게 뭐 자극이 되진 않았고, 그러니까 장중에 이제 PMI 지표 나오니까 그 PMI 지표의 영향을 좀 크게 받은 것 같습니다. 야 봐라, 미국 경제 안 좋을 수 있겠네라고 하면서 이제 채권 시장은 좀 공격적으로 이 금리를 떨어뜨리는 베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채권 신나게 샀다라는 거죠. 제조업 지표 안 좋았던 걸 보고요. 그래서 이제 3.4 자리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죠? 이 채권 계속해서 한 숟가락씩 이렇게 투자 비중을 높여갈 수 있는 뭐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3.4 이 자리만 이제 완벽히 붕괴가 되면은 이제 채권 투자하셨던 분들 뭐 이제 일단 좀 안심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 자리가 붕괴되면 이제 본격적인 하락 추세로 보고 본격적으로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증시가 계속해서 완화 기대감 뭐 이런 걸로 유동성 기대감으로 오르기만 하는 거는 사실은 어쩌면은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얘가 이제 아직까지 박스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 얘가 명백하게 하락 추세는 아니지 않냐. 아직까지 박스권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증시는 그래. 증시는 얘는 계속 박스권으로 가고 뭐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유동성 기대감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긴 있으니까. 하여튼 근데 3.4가 붕괴되는 순간이 온다면은 그때부터는 주식시장도 좀 이거를 너무 무시할 수만은 없지 않을까. 굉장히 한 번은 그죠. 한 번은 이제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3.4라는 자리 그죠. 여기 보시면 22년 6월 달에 만들었던 고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긴 합니다. 네, 싸움이 거의 끝나갑니다. 계속해서 금리 인하할 만한 그런 이슈들만 해서 계속해서 좀 그런 이슈들만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하고, 채권 투자 마침 그리고 분위기도 좀 타기도 했고, 그래서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년물 금리도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2년물 금리는 뭐 이미 10년물 국채 금리보다 더 약해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하락 N자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 시장의 가랭이가 찢어지고 있습니다.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차이가 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그래서 우린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그 와중에 주식시장은 신나게 올라가고 있다. 물론 그 지금 여러분들 지금 주식시장이 이제 신나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나스닥 지금 상승 베팅해도 돼요. 상승 베팅하는 게 정석적인 타이밍이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상방으로 지금 추종을 안 하는 이유는 상승 베팅 해야 되는 걸 알고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래쪽을 보고 그러는 거는 이제 지금의 움직임이 거대한 속임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껴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주식 사면은 이게 마음 편하게 지금 주식을 홀딩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주식을 사면은 이제 어쨌든 굉장히 좀 쫄깃쫄깃하면서 좀 들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침체 우려나 이런 게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 그게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면은 지금까지 급하게 올랐던 거에 대한 반작용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급하게 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올랐던 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하락은 뭐 한 달 올랐던 거 2, 3거래일 만에 되돌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좀 자주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지금 신용 위험 이런 것도 조금씩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게 주식을 사긴 사더라도 마음 편안하게 들고 가기는 좀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 때문이라도 일단 뭐 주식 매수나 아니면 뭐 상방 베팅은 아예 뭐 일단 생각도 하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뭐 재료 측면에서는 사실 아래쪽으로 보는 게 그 경기 침체 우려라는 이제 든든한 재료가 있으니까, 비록 이제 지금 나스닥 하방 베팅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역추세 매매인 겁니다. 그죠? 추세는 지금 상방이에요. 그죠? 나스닥. 역추세 매매. 지금 하방 베팅 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건 아나, 오히려 뭐 마음은 편안할 수 있는 그런 투자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자꾸 보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우리가 뭘 하는지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 나스닥 하방 베팅은 분명히 굉장히 고위험이고, 이거는 그 역추세 매매인 겁니다. S&P는 그래도 좀 달라요. S&P는 그래도 S&P도 물론 역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고점이 높아지고 있고 저점이 분명히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상승 추세라도 사실 지금 하방 베팅하는 거는 지금 역 베팅이 맞긴 맞으나, 근데 이제 얘는 일단 최소한 여기 무거운 저항을 일단 하나 깔아놨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약간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얘는 어딘가 믿을 구석이 좀 한 군데 있는 거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각각 자산마다 지금 차트 모양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좀 각각 대응을 좀 잘할 필요가 있겠다. 진짜 위험한 거 나스닥, 코스닥, 하방 베팅 이런 거는 아직까지 의미 있는 고점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나스닥, 코스닥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것들 지금 잘못하면은 이건 뭐 뼈도 못 추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 반면에 이제 코스피나 이제 뭐 S&P나 이런 친구들은 비록 상승 추세일 수 있으나, 그죠? 비록 상승 추세,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졌잖아요. 비록 상승 추세일 수 있으나, 근데 일단 최소한 지금 믿을 수 있는 어떤 의미 있는 저항대나 이런 매물대가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좀 마음은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어제 미국 증시 이야기는 좀 해봤고요. 그 국제유가는 일단은 굉장히 좀 중요했긴 했는데요. 어젯밤 움직임이 어제 보시면 갭상승을 크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갭상승 크게 했으면 무슨 생각해야 됩니까? 갭상승 이렇게 큰 상승폭을 얘가 과연 지킬 수 있을까를 살펴봤어야 되는데, 어젯밤 미국 증시 내에서 결과적으로 하루 동안 검증을 해낸 거예요. 80달러 선이라는 자리가 이게 이제 이게 지금 시장에서 인정받은 가격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제유가를 움직이는 두 가지 재료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경기 침체 우려고, 하나는 이제 감산이라는 이슈인데, 감산이라는 이슈는 유가 상승 이슈고, 이 경기 침체 우려는 국제유가 하락시키는 이슈죠. 이거 두 가지가 싸웠는데, 어젯밤에 이거 둘이서 열심히 논의를 해본 결과 80달러 감산 이슈가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80달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이다. 이런 식으로 일단 합의가 난 것 같고요. 그렇게 되다면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더 잘 봐야 됩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지만 80달러라는 가격이 감산이라는 이슈를 생각하면 있을 수 있는 받아들일 만한 가격이라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지켜보시면 되겠죠. 근데 일단 이렇게 버텼으면은 일단은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조금 더 열어놓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근데 워낙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이게 지금 추가적으로 레벨업 할지 아니면 붕괴될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일단 어젯밤 움직임 잘 버텼단 말이죠. 어젯밤 잘 버텼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더 상승 시도를 할 거다라는 거는 일단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80달러 언저리는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런 식으로 아무리 재료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걸 넘어간다, 솔직히 좀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확정짓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움직임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 국제유가가 여기서 이제 80달러 돌파 한착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레벨업이 된다 해도 이제 증시에는 이제 인플레 우려 때문에 부작용인 거고, 여기서 국제유가가 감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리꽂는다면은 그 역시 경기 침체 우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증시에는 또 안 좋을 수 있고, 국제유가는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으로 옆으로 빌빌빌 기어가는 게 가장 일단 증시에는 좋을 겁니다. 이 정도 말씀드렸고요. 한국 증시 오늘 간단하게 보자면 뭐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기술적으로 특별히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보시다시피 뭐 상승 중이고요, 그죠? 상승 중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급등에 대한 피로감 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거 물론 어딘가에 못 넘고 있긴 하죠. 뭐 324자리를 계속해서 선물이 못 넘고 있긴 하나, 저항을 의식하고 있긴 하나, 일단 양봉이고 상승 중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마감을 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뭐 또 오늘 또 음봉의 하락 마감하면 그렇게 되면 저항을 누적시키는 건데, 지금 상황은 일단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뭐 324를 못 넘었네 이러면서 아래쪽으로 베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일단 지금 증시는 계속해서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잘 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특히 그리고 코스닥은 지도 이제 뒤에 닭이 붙었다라고 해서 유동성 어떤 유동성의 혜택을 받는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신나게 올라가고 있죠. 이거 변동성을 줄이고 올라가는 굉장히 우수한 굉장히 좀 질 좋은 그런 상승입니다. 5일선과 볼린저 밴드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타고 몇 주째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아마 이런 게 끝나려면은 엄청난 오버슈팅, 급등을 한번 봐야 이게 끝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하방 베팅 하실 분들은 계속해서 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계좌에 손해가 찍혀 있으면 안 된다라 말씀드리고 있고, 얘가 이제 언젠가 급등하는 순간이 올 거란 말이죠. 얘가 언젠가 변동성을 확대시킨다고요. 지금은 이제 변동성이 줄어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언젠가 이제 변동성이 커져가지고 이 막 볼린저 밴드를 찍고 나가는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아래쪽으로 뭐 베팅을 하든가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거. 그 전까지는 일단 편안하게 두 발 쭉 뻗으시고 편안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시간 잘 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뭐 원달러 환율은 일단 어젯밤에 어젯밤 달러 인덱스 하락한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전일 급등했던 것도 있고, 일단 아직까진 뭐 상승 중 눌림, 단기적인 상승 중 눌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전히 어떤 달러 강세, 원화 약세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뭐 일단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넘어가더라도 이게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죠? 왜냐?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많다. 이 자리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좀 답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정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떤 중요한 이평선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 매물대이기도 하고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좀 애매한 분위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시간 잘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